소방전기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0.2모의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인가하면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제가 이거 헤드폰을 왜 쓰고 있는 거죠? 엄청 더워요. 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살짝 틀고 24도에 맞췄습니다. 우리 1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0.2모의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 전압을 인가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컨덕턴스의 내용을 저항으로 바꾸면 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해설을 좀 보게 된다면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라고요. 저항분의 1이라고요. 역수라고요. 그러면은 컨덕턴스와 저항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바꾸게 되면 저항은 G분의 1, 컨덕턴스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 0.2모를 저항으로 바꾸면 0.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으로 바꾸면 0.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0.2분의 1이 두 개로가 있으니까 0.2분의 1 플러스 0.2분의 1 하면은 합성 저항 되는 거죠. 전압을 구하라고 합니다.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니까 전류는 3A, 그 다음에 저항은 0.1오hm 두 개 곱하면 답은 30V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의 전원 전압에 의하여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컨덕턴스는 몇 모우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컨덕턴스를 물어봤으니까 빨리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 보십시다. 컨덕턴스는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전압이 24V, 전류가 6A, 결국 24분의 6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0.2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있죠. 자, 우리 1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모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인가하면 되는가? 컨덕턴스와 전류와 전압의 관계네요. 전압은 ohm의 법칙에서 IR이었습니다. 근데 이 R은 G분의 1이죠. 그래서 G분의 1인데 I가 올라왔으니까 G분의 I 되는 거죠. 자, G 컨덕턴스는 0.2라고 합니다. 0.2분의 전류가 3A. 계산하게 되면 15V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문제입니다. 115번 문제인데요. 자, 저항이 R1이 3오hm, R2가 5오hm, R3가 6오hm 저항 3개를 그림과 같이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 30V의 전압을 가하였다면 이때 R2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이러한 회로에서의 전압이 일정하다는 사항입니다. 자, 오른쪽 해설 잠깐 볼까요? 병렬 회로에서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분배된다. 이 말 하나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국은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죠. 그런데 R2의 멈춘데요. R2의 저항은 5ohm이고요. 이때 전압은 30V죠. 왜냐하면 전체 전압이 30V면 각 단에도 30V의 전압이 인가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5분의 30, 답은 6
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제1장의 모든 문제들 굉장히 많죠. 115번까지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문제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버리지 마시고 내꺼화 하셔야 됩니다. 내꺼화 해야지만 소방전기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들을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6주차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문제 풀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8주차 때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진도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더 나갔었습니다. 너무 진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뭐 문제가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때 6주차 강의에서 멈춰졌던 문제, 여러분들의 진도로 말하면 제2장 정전계의 문제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9번 문제를 보면서 예전 6주차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69번입니다.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 C의 정전 용량은 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전 용량 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마이크로페럿, 1 마이크로페럿 두 개 더하면 2 마이크로페럿이죠. 결국은 2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이 직렬로 연결된 거네요. 자, 그러면 2 마이크로페럿이 두 개 있어. 2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그냥 결국은 답은 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항과 콘덴서의 직렬과 병렬 연결할 때에 합선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좀 기억해 보시면, 저항이 직렬인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콘덴서가 병렬인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뭐 아주 쉬운 거니까. 그런데 저항이 병렬 연결을 되었을 때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콘덴서가 직렬인 경우에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했어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저항과 콘덴서의 합성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4개의 콘덴서를 직병렬로 접속한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C1은 2 마이크로페럿, C2는 4 마이크로페럿, C3는 3 마이크로페럿, C4는 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 있었어요. 콘덴서, 즉 정전 용량의 합성 용량을 구할 경우에는 병렬인 경우는 그냥 더해라 그랬으니까 이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3 마이크로페럿과 1 마이크로페럿을 더하면 4죠. 2, 4, 4가 직렬되어 있네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용량은 2분의 1 플러스에 4분의 1 플러스에 4분의 1분의 다시 역수도 1을 취해주면 계산하면 답은 1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중에서는 교수님 저 사실은요 이거 통보 못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국가기술작전시험은 전부 다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7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콘덴서의 직렬 병렬 접속에서는 병렬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더하면 되니까. 결국은 2 마이크로페럿과 4 마이크로페럿이 있는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인가요? 그러면 6 마이크로페럿과 3 마이크로페럿이 직렬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해설을 좀 보다시피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계산하게 되면 답은 2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것입니다. 7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콘덴서가 직렬 병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병렬을 보게 되면 1, 1, 1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죠. 계산하게 되면 3 페럿입니다. 이것을 뭐 마이크로 페럿이냐 페럿이냐 따질 필요 없죠. 문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 페럿인데 뭐 이 마이크로냐 뭐 이렇게 하면 뭐 페럿이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로 아무거나 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2 페럿과 3 페럿의 직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계산하게 되면 1.2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문제에서 이제 뭐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뭐 페럿이라고 하든 마이크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7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은 효에서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이 C1은 2 마이크로 페럿, C2는 3 마이크로 페럿, C3는 2 마이크로 페럿, C4는 2.8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자, 병렬로 되어 있어서 다 더하면 되니까 뭐 아주 쉬울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죠. C2와 C3가 직렬이라는 것입니다. 자, 직렬인 경우에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C1과 C4는 그냥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을 세워보면 자, C2와 C3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나머지 것들은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넣어볼게요. 3과 2죠.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를 계산한 다음에 2와 2.8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2.8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답은 6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제가 커피를 좀 한잔 할게요. 저도 사실은 뭐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15일과 16일에도 저도 이제 시험을 좀 봅니다. 기사 시험도 보고 산업기사 시험도 저녁에 한꺼번에 항상 같이 두 개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좀 책을 좀 봤습니다. 건축 시공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기 쪽,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위험물, 용접, 신재생 에너지, 그 외에도 등등 뭐 이제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는 있는데 건축 쪽에는 이제 건축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기사 이게 이제 건축 기사에 나오는 건축 시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를 좀 더 깊게 할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는 이제 매니저층이죠. 관리자층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의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매니저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열심히 해서 깊게 어느 정도 탑을 좀 찍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10 마이크로 페럿이다. CX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페럿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좀 보게 된다면 자, 2 마이크로 페럿, 10 마이크로 페럿, 10 마이크로 페럿, CX 되어 있는데 이 병렬인 경우에는 다 더하면 되는 건데 다 더했더니 얼마나 하냐면 10 마이크로 페럿이라 하는데 이것의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 페럿일 때 C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간단하죠. 먼저 10 마이크로 페럿과 10 마이크로 페럿이 직렬이네요. 그러면 10 마이크로 페럿이 두 개 있어.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답은 5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5라는 소리예요. 5와 2를 더했습니다. 얼마죠? 7이죠. 그럼 그 7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10이 될까요? 3이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산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10마이크로페럿과 10마이크로페럿의 합선 용량 구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도 됩니다. 또는 똑같잖아요. 숫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나눠주세요. 10마이크로페럿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5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보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 쿨롱에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 즉 유전체 내에서의 정전 에너지. 자, 정전 에너지가 무엇이냐? 콘덴서에 전압을 가하여 충전했을 때 그 유전체 내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우리 정전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공식 그 자체예요. 2분의 QV 줄이라는 것이 그 공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Q는 확 씹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Q는 CV, 여기 보기에 써 있는데요. Q 전기량은 CV,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즉 전기를 담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전기량은 커지고, 이때 인가된 전압의 크기가 클수록 전기량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Q, 요 Q이죠. Q를 빼고 CV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넣어도 되죠. 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QV는 2분의 1 CV 제곱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 10페럿의 콘덴서의 W 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이 콘덴서에 가해줄 전압은 얼마냐, V볼트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정전 용량의 크기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이거든요. 그런데 전압 V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C가 나왔으니까 요 식으로 2분의 CV 제곱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죠. C가 얼마냐는 거예요. C가 아니라 전압이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전압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항해 주면 되죠. 이항하게 되면 결국은 C는 V제곱분의 2W가 되는 거고, 전압은 루트 C분의 2W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식은 변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변형을 못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이 두 개만 확실히 알면 좋은데, 더 중요하다면 시험에는 2분의 1 CV 제곱이 많이 나오는데 더 기본적인 것은 2분의 1 QV가 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식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2kV로 충전하면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공식을 보게 되면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에 C, 즉 정전 용량이 얼마가 같더니 2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에 전압의 제곱이래요. 전압은 2kV래요. 그럼 2 곱하기 킬로는 10의 3승이죠. 계산하게 되면 답은 40줄이 되는 것입니다. 7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kV의 전압으로 충전하여 2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렇게. 자, 정전 에너지의 크기는 W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C를 구하는 문제죠. 바로 전에 했던 공식하고 똑같아요. 이 C를 구하려면 이항하게 되면 V 제곱에 2W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압의 제곱은, 전압은 2kV니까 2 곱하기 킬로는 10의 3승이죠. 이것을 제곱에 2W니까 2 곱하기 W 얼마예요? 2줄이죠. 곱하기 2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답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이니까 마이너스 6승 대신에 마이크로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마이크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마이크로페르세 콘덴서의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2분의 CV 제곱이라는 공식에서 전압 V를 이항하게 되면 전압 V는 루트 C분의 EW, 루트 C는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EW, 자, E 곱하기에 W는 45줄입니다. 45.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암산화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계산기 누르세요. 이런 중간 10 필요 없이 바로 3 곱하기 10의 3승 볼트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80번 문제입니다. 20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충전하는데 9줄의 1이 필요하였다. 충전 전압은. 자, 2분의 CV 제곱이라는 정전 에너지 공식에서 전압을 이항하게 되면 루트 C분의 E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C가 얼마가 봤더니 20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면은 2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2 곱하기에 W가 9줄입니다. 9 계산하게 되면 답은 300V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kV로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가 2줄일 때 콘덴서의 크기는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단위를 좀 잘 봐야지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전체 내의 정전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유전체의 정전 에너지는 2분의 CV 제곱이었죠. 이때 C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항하게 되면 전압의 제곱의 EW입니다. 전압이 얼마가 봤더니 1kV. 1 곱하기에 킬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분의 EW. 2 곱하기 W는 2줄이에요. 2 곱하게 되면 답은 4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8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열량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0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한 뒤 전압을 통하여 방전시키면 저항에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열량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전력량, 즉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에너지 W는 2분의 10의 제곱이에요.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C는 100 마이크로페럿이에요. 1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전압이라고 했대요. 전압이 1000. 1000의 제곱은 50입니다. 50이 답이 아니에요. 50은 줄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구하냐면 칼로리로 구해라. 그러면 50에다가 0.24를 곱해줘라. 그러면은 칼로리 된다 그랬으니까 0.24 곱하기 50은 12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전 흡입력에 대한 문제이네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콘덴서가 충전되면 양극판 사이에 양음 전하에 의해 흡입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자꾸 잡아당기니까 붙으려고 잡아당기니까 이때 흡입력은, 자, 오른쪽에는 복잡한 공식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때 힘, 잡아당기는 포스, F, 힘은 전압의 제곱에 필요하는구나. 요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뭐냐면 작용하는 힘은,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잡아당기는 흡입력의 그 힘은 얼마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8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 중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해 콘덴서인데요. 이 전해 콘덴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컴퓨터 메인보드 같은 데 보면 많이 좀 붙어 있죠. 그래서 전기 분해하여 금속의 표면에 산화 피막을 만들어 유전체로 이용하고요. 소형으로서 큰 정전 용량을 얻을 수 있으나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가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교류 회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는 교류를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인 콘센트에 꽂지 컴퓨터다가 건전지 연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아스러움이 교류에 사용할 수 없다? 컴퓨터는 교류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콘덴서를 사용하는 그 메인 보드는 직류가 인가되는 것입니다. 교류가 들어가서 트랜스를 통해서 직류로 바뀐 후에 직류로 바뀐 모든 전류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콘덴서에는 직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분간 휴식했다가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